수원FC는 수포자식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수비 포기 전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했네.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아랍어. 아랍어 한번 해보자. 사물함 열었는데 내 필기노트 없어지고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 놓여져 있던.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일단 갖추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이 좋고. 지난 회차에 저희가 다뤘던 하스 진로 상담 메가 히트를 쳤었죠. 네. 우리 기준으로 엄청난 메가히트였지. 저희 기준에서 많이 넘은 거면 거의 다른 여타 유명 유튜브로 치면 거의 100만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치, 저희 진짜. 같은 규모에서는. 그치. 그래서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도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주제 넘게 상스 진로 상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준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제가 넘으니까 그치. 각 팀 팬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특히 최근 3개년 동안 준우승 1회, 우승 2회를 한 울산 팬들한테는 2번 검수를 받았습니다. 무려 2번 검수를 받았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능이랑 K리그랑 좀 이렇게 닮았다. 총 3번의 로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빈은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고, 그 1라운드 로빈은 그렇게 막 물론 중요하지만 약간 예행 연습 같은 느낌이고 나의 기본기를 알 수 있는 로빈이라서 시즌 전체 판도에 있어서는 뭐 중요도를 따지자면 뭐 2라운드 로빈인가 3라운드 로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해서 내가 18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약간 그지. 요약본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1라운드 로빈은 3월 모의고사다. 그렇죠. 근데 6월 모의고사부터는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평가원에서 하죠. 이 모의고사부터는 재수생분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의형도 수능이랑 되게 비슷해지죠. 그죠. 이 평가원 난이도가 또 수능과 연결되는 교차 지점이 또 있기 때문에 맞죠? 제가 10년 전에 수능을 봐가지고 맞아요. 그 기준은 똑같을 겁니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저희도 근데 입시파를 떠난 지가 좀 돼가지고. 그래서 6월 평가원 2라운드 로빈부터는 이제 시즌 또 여름이라서 그 늦봄부터 초여름에서 아니면 여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순위가 좀 많이 갈리는 좀 고착화되는 경향이 또 있어요. 또 여름이 되면 되게 레이지해지나요 사람이. 그죠. 되게 그 처지고.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또 수능과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못 봐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네.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방학이 9월이 있죠. 방학. 방학. 9월 이전에. 그게 바로 여름 이적 시작이다. 왜냐면 여기에서 준환이 말로는 여기서 대비를 잘해서 9월 모의고사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면 본 수능도 잘 볼 수 있다. 근데 9월 모의평가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방학을 잘 보내서 9월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끌어올려지면 6월 모의평가를 조금 못 봤더라도 수능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면 여름 방학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많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만큼 공부할 수 있거든. 그렇다는 말은 뭐냐? 자기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과 9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이제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죠. 그 수능이 무엇이냐? 스플릿 라운드다. 그러면 라운드별로 해가지고 34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총 5개 라운드잖아요. 수능 스탠다드하게 시험 몇 과목 봅니까? 일반적으로 5과목 보죠. 그죠. 한국사를 빼면은. 국수, 영, 탐구가 2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린트 라운드는 한 라운드 하나가 수능의 한 한 과목이다. 과목씩이다. 네. 해서 거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학 상담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잔류 상담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본격적인 수능을 치르기 전에 있는 상위 스플릿 고사장에 들어온 모범생들. 그렇죠. 모범생들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 6명의 학생들의 진학 상담을 다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이제 마지막 갖도록 10월 하겠습니다.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학 갈 대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김천 상무는 이미 공사에 합격했어. 뭐 사관학교 생도예요. 이미. 사관생도야 이미. 걔는 뭐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사관학교 생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갈 성적이 나와도 사관학교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순위표에 따라서 그냥 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팀별로 그러니까 주요 골자 하고 싶은 말은 팀별로 다르다. 또 어떤 라운드에서 어떤 팀을 만나느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팀별로 다르다. 수원 FC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수원 FC가 어떻게 지금 이 썸장에 왔냐? 이 수원 FC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상수 고사장에 들어올 줄 몰랐다. 이 친구가 원래는 상경한 친구예요. 서울에 있는 그런 학원들을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가 2021년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나름 이 교실에서.
근데 사실 올해는 좀 힘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즌 초의 평가가 이 팀이 공부법을 되게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 공부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옛날 공부법, 옛날에 잘 나갔던 공부법들, 수학의 정석만 계속 보는 거지. 그지. 그런 공부법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대 갔던 형들은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근데 자료가 2005년 거야. 그 공부법을 봤더니 잠에서 깨지 않기 위해서 양침물을 입에 머금고 공부했습니다. 아 약간 진짜 저 클래식한 HOT가 뭐죠? 이런 거지.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던 거지. 그래서 나름의 성적을 냈어요. 근데 좀 이제 우승 컨텐더까지는 못 갔죠. 그 그치. 효과를 내기까지는. 근데 작년에는 조금 삐끗해가지고 잔류고사장에서 고생을 했죠. 그 직전에 22년도에는 하스왕을 했었고 23년도에는 11등을 해서 이제 잔류고사장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올해 그래서 시작할 때 또 보니까 이 선수 이 학생이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막 다 바꿨어요. 네. 다 바꾸면서 유일하게 딱 하나를 지켜내긴 했죠. 이승우 공부법은 지켜냈다. 시즌 초반 기준으로. 시즌 초반 기준으로. 그래갖고 과연 항상 저렇게 남의 공부법, 그러니까 잘 나갔던 공부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학생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뚜껑을 따보니까 3월 모의고사에서 준수한 성적을 냈어요. 4승 3무 4패 15점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단 나쁘지 않네, 괜찮았네 라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 학생이 원래는 뒤가 없는 또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김도균식 공부라고 해가지고 수원FC는 수포자식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수포자가 수학 포기가 아니에요. 여기선 K리그에서 수비 포기자. 수비 포기 전형을 했어요. 나는 공격만 하겠다. 수비를 포기하고 대신 공격을 갈고 닦아서 성적을 내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했죠. 근데 작년에 이제 수포를 하면 안 되는 전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중쌤을 모셔왔습니다. 근데 은중쌤이 수비를 조금 이제 정돈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삼시사를 풀렸죠.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딱 집중적으로 풀렸어. 그러면서 이 팀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쫀쫀하네. 꽤 나쁘지 않네. 라고 했는데 이게 이 김은중 선생님의 수포는 이제 없다.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푸는 전략으로 우리 좀 밸런스 있게 가보자. 맞죠? 이 말이? 그 공부법으로 갔더니 6월 모의고사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7승 1무 3패. 2라운드 로빈에서 7승 1무 3패를 거둬요. K리그의 그 여름을 7승 1무 3패로. 근데 너무 더웠나 봐. 먹으면 안 되는 붕붕 드링크를 섭취를 합니다. 중국산 붕붕 드링크.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을 걸 알지만 부작용이 없을 확률이 꽤 높다고 여겨지는. 옆 동네 전북 친구는 안 먹었는데 야 이거 상한 거 같아. 그러니까 원래 먹었던 맛이라서 딱 먹으려고 딱 뚜껑을 따봤는데 냄새가 좀 이상한 거야. 전북 친구가 느끼게. 왜냐면 그 친구도 진짜 급하거든. 근데 딱 따봤는데 냄새가 좀 이상한데 하고, 야 서울아 너 이거 냄새 한번 맡아봐 했는데 서울도 난 잘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다고 하니 난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상한 맛인 것 같긴 해. 근데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마셔봐 했는데 탈이 났어요. 이제 막 배탈이 났으니까 이게 화장실에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승우를 싸버린 거야. 근데 비유가 이게 맞아. 싸버렸다고 하지 말고 토해냈다고 합시다. 이승우를 토해버린 거야. 이승우를 갈 길 급했던 전북이 감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중쌤이 이제 안달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최순호 선생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영입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 누굽니까? 소타. 이 선수 뛰는 거 봤습니까? 누구죠? 소타쿤, 노경호 뒤에, 그리고 한교원, 안병준 왔습니다. 한교원,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한교원이 후반 60분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2골이 더 들어가죠. 75분부터 90분까지 FC 서울을 상대로 여포짓을 하고 다니던 그 한교원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안병준, 뭔가 중요할 때 하나 할 것 같은 그 기억 속에 파편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선수들 우리의 기억과는 달리 너무 영향력이 없었다. 저는 솔직히 안병준 선수는 어느 정도 내려온 걸 알았고, 지난해 수원 블루잉즈에서 썼을 때도 뭔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안 했지만 이 한교원 선수 많이 내려온 게 보였다. 왜냐면 개인 역량으로도 충분히 서울을 털어먹을 수 있는 선수인데 아쉽게도 지난 수원FC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다. 이것만 해도 여름 이적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방학을 잘 못 보내니까 9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3라운드 로빈으로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2라운드 6월 모의고사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라운드 로빈 성적이 3승 3무 5패, 승점 12점밖에 따지 못하면서
팀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상서 고사장에서 이제 시험을 풀어야 되는 이 과목들이 평소에 잘 못 풀던 과목들이 많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수포자 전형을 청산했다라는 그 청사진과 함께 펼쳤던 6월 모의고사를 지나고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3라운드 로빈을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득점 마진이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6등이라는 게 수원 FC한테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 내려갈 곳이 없어. 내년 수능을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쳐보자. 올해 그리고 작년에 우리 영입 기조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까 내년에 주는 이제 그 내년에 다시 수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K리그는 매년 수능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년의 수능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어떤 게 부족했을까? 그거를 이제 구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올바른 공부법, 은중쌤이 원하는 공부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하냐, 어떤 교재가 필요하냐를 논의를 이제 미리미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김은중 감독이 온 게 올해 1년만 보고 온 게 아니잖아. 장기적으로 이 수원 FC라는 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 거니까. 요 욕심을 부린다면 충분히 부릴 수 있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로파까지 갈 수는 있어요. 산술적으로. 베스트는 성적을 내면서 수습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뭐 감히 주제넘게 한번 이런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면서 우리 수원 FC 진학 상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승 한 칸. 소도 한 칸이죠.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서울이랑 거의 동수예요. 거의. 네. 이제 아침 엘리트는 뭐 저희가 이제 평가하기에 2등에서 3등권. 그리고 저 아로파로 하면은 이제 아침 엘리트가 이제 2등에서 3등권, 아로파가 이제 한 4등 정도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렇게 한번 상정을 해놓고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우에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지금 많죠. 인천도 껴있고 하니까 대충 그렇게 끊어서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한 2, 3등 하면 아침 가잖아요. 네. 2등 그러니까 지금 김천이 껴있다 가정해서 네. 네. 2, 3등 정도가 아침권으로 보고 3, 4등? 4, 5등? 이 정도가 아로파라고 우리가 네. 기준을 잡고 갑시다. 그래서 아침 2, 3등 할 확률도 사실 저는 전 2칸 정도 칸. 봅니다. 세 그러니까 칸. 우승보다야 높으니까. 네. 근데 아로파는 한 저는 4칸. 저도 4칸 정도. 4칸 네. 정도 봅니다. 왜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어떤 팀이든 간에 상스에 왔으면 결국에 아로파까지는 목적을 딱 설정해두고 가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네. 해야 돼요. 내가 수능을 던질 수는 없잖아. 네. 하지만 수원 FC는 이미 초과 달성을 했다. 어. 지금의 목표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죠. 6월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만 해도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최상의 준비를 하는 기간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마음으로 수원FC 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간다면 내년에도 상수 고사장 오고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다. 왜?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네. 아 역시 그 국가 고시를 통과한 공무원 출신이잖아. 네. 그죠? 그리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공무원 출신 선생님이 지금 상수에 또 계세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예. 예. 그렇게 이제 수원 FC는 요 정도의 진학 상담을 해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봐라 이거. 자, 앉아봐봐. 너 예. 그래 1라운드 로비는 네가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월 모의고사는 좀 못 봤을 수 있어. 3승 3무 5패 했네 그지? 12점. 예. 그래도 너 임마 너 부모님이 집에서 그거 뭐 가외 선생님도 바꿔주고 다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이거 좀 아까웠다 그지? 근데 이거는 나쁜 습관 버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어. 선생님도. 디톡스. 네. 그래서 나쁜 습관 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2라운드 로비 조금 아쉬웠는데 이때부터 성적이 좀 올랐다 그지? 그래갖고 이제 5승 3무 3패 했는데 나도 요거 조금 아쉽긴 해. 그래도 하나 잘한 게 있어. 홈 5연승 했잖아. 보니까 너는 이 체력이 부족해. 이 예. 뒷심이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 이 모의고사도 그렇고 항상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꼭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문제 틀려가지고 점수 깎아먹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게 3라운드 로빈에 딱 나오는 거야. 너 5연승 해놓고 기분 딱 기세 딱 올려놓고 너 대전한테 3패하고 강원한테 3문제 틀리고 대전한테 3문제 틀리고 너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서연고 쓸 수 있었단 말이야. 실수 딱 줄여가지고 한번 잘 해보자. 서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냐. 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하위권을 4년째 맴돌던 아픈 손가락. 사는 데는 강남 8학군이라 비교는 또 존나 당함. 와. 진짜 부모님께서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정말 유명하다는 정말 1타 강사 예. 기동 스터디 개인 과외를 붙여줍니다. GD 스터디. 그래서 김기동식 교육법.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거 봐라. 잘 안 되지. 근데 진짜 명강사는요 이 학생의 공부법을 한번 봅니다. 내가 지금 기회 주고 있어. 한번 잘 풀어봐봐.
너의 습관을 보는 거야. 습관. 공부 습관을 보는 거야. 그게 1라운드 로빈에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라운드 로빈에서 3승 3무 5패 12점. 썩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사실 기대치에 여기서 비하면 망했다고 봐야죠. 왜냐면 홈 5연패라는 그 역대급 기록이 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진짜 죽을 썼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래갖고 부모님도 이제 지켜보면서 익수쌤이 맞았나? 라는 생각을 이제 슬할 즈음에 6월 모의고사에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GD 스터디가 너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공부법을 한번 바꿔볼까? 그러니까 너가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았고 자 받아 적어. 이길 때는 임상엽과 김진아 넣는다. 받아 적어. 선취 득점을 하면 풀백을 4명 쓴다. 받아 적어. 이 학생이 아껴 쓰던 기성용 펜이 부러졌어요. 네. 그거 알죠? 애착 펜 부러지면 흔들리는 거.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 펜은 고치려고 수리점에 갔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떡하나. 왜냐면 그 과정에서 울산 친구랑 이게 서로 야 나 지우개 하나 남는데 지우개 하나 줄 테니까 너 샤프 하나 줄래 했는데 울산 친구가 엄마가 싫대 해가지고 지우개를 안 준 거야. 나한테 남는 지우개를 남는 샤프를 안 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너 그거 꼭 샤프로만 문제 풀어야 돼? 기동쌤께서 어쨌든 이것도 울산에서 온 볼펜인데 이걸로 한번 써봐. 여기 보니까 최준이라고 써있어. 이거는 채점용인데요? 그 중앙에서 한번 중앙 미드필더로 한번 써봐. 사이드에서만 쓰지 말고 오답노트 쓸 때만 쓰지 말고 이거 문제 풀 때 한번 써봐. 이거 중앙 그러면 야 너희 형들은 빨간 펜으로도 공부했어. 샤프 수리돼서 올 거야 하고 나서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샤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 그 뒷심이 중요해. 너 체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 저기 옛날에 선생님이 써봤던 거 요거 한번 써봐 하면서 이제 강연무 참고서를 딱 들고 온 거죠. 그리고 딱 보더니 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했네.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아랍어. 아랍어 한번 해보자. 옛날에 저 옛날에 아랍어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건 이란어잖아 임마. 요르단어 한번 해보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이거를 사우디인지 뭔지 뭐 네오신티인가 뭐 건설한다며. 너 이거 배워두면 나중에 너 글로벌하게 취업할 수도 있는 거고. 너 얼마 전에 했던 아시안컵 봤어? 거기서 검증된 아랍어야 이거. 이거 대한민국이 쩔쩔맸던 아랍어다. 너 이거 한번 봐라. 유레카. 그게 통한 거지. 우리의 발목 잡던 그 수비 문제가 해결되니까 2라운드 로빈이랑 3라운드 로빈이 이제 대박이 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서울이 약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은 영포자예요. 서울은 영포자다. 이 영포자가 뭐냐? 영어 쓰는 애들이랑 상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상성이 좀 잘 안 맞았어. 우리랑 성적이 잘 안 맞았어. 기동쌤이 이걸 어떻게 고민하나 이렇게 펜대를 굴리고 있는데 영국 BBC에서 영국 그 스탠포드 옥스퍼드 대학교 그 나왔던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서울로 와가지고 학원을 여셨네. 아 내가 이 학생 좀 같이 가르쳐봐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맨체스터 대학교에 있던 링가드 선생님께서 오셔갖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했지. 근데 선생님 근데 좀 일선에서 떠나 계신 지 좀 1년 되셨잖아요. 그래도 원어민한테 배우는 건 진짜 원어민한테 배우는 건 달랐다. 이게 짜자자작. 처음에 좀 헤맸어요. 좀 맞나? 그래서 기동쌤도 약간 실망을 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일단 제 말 들으시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6월 모의고사부터 영포자였던 서울이 일류첸코도 이제 갑자기 잘하기 시작하고 링가드도 잘하기 시작하고 이 둘이 잘하기 시작하니까 공격이 살아나가지고 영어도 이제 잘 풀기 시작해요. 이 둘의 이제 공격 시너지가 잘 나기 시작하면서 잘하고 있다. 이 정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루카스 실바라는 이제 또 영어 풀이법을 갖고 왔는데 이것도 공부법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색다른데 괜찮아요. 또 현지 적응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이 영어권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영어 성적도 잘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딱 치렀어요. 치렀는데 샤프가 빨리 수리해서 와서 이 마음의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샤프가 아직 안 왔어요. 탐구를 조졌네. 그래서 3무 마지막에 탐구를 조졌어요. 그래갖고 조금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살짝 한보 후퇴한 상태다. 문제는 뭐냐? 이제 수능을 치르러 가야 되잖아요. 네. 이 영어 문제를 보니까 이 루카스 실바 문제가 좀 걸려요. 왜죠? 루카스 실바가 이 잘 풀려면은 사실 A4 용지에 풀어야 돼요. 이 A4 용지에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보는 시험지는 갱진 거야. 그러니까 이 루카스 실바는 이 반듯반듯한 이 A4 용지에서 이렇게 글이 잘 써지는데 수능 시험장에 가면은 재활용 그 갱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잔디가 안 좋으니까 루카스 펜트가 잘 안 굴러가.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수능 본 지가 정말 우리가 오래됐지만 네. 실제로 수능은 갱지에서 안 봅니다. 반듯한 하얀 종이 봐요. 우리가 수능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 그렇군요. 그래서 기동쌤이 얘기해 준 거지. 이거는 수능 시험장에서 유용한 거야. 라고 이거 쓰면 수능 시험장 종이에 최적화돼 있어. 이 펜은. 오. 그 표현이 맞겠네요. 근데 학교에서 주는 모의고사지, 학원에서 주는 사설 모의고사지 다 갱지로 주는 거야. 뭔가 너무 잘 미끄러져. 너무 잘 안 써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부진을 겪고 있다. 라고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책상이 울퉁불퉁하다는 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맥상통이죠. 네. 기성용 선수가 돌아오지 않으면 조금 하스에서도 하스에서 죄송합니다. 하스가 너무 익숙해. 익숙해버려. 네. 상스 그러니까 스플릿 라운드 들어가서도 잠깐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황도현 선수라든지 복귀를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모를까. 그래도 미드필더진에서 그 트레이드가 좀 살짝 삐끗했던 게 9월 모의고사 마지막 부, 그러니까 3라운드 로빈 마지막에서 조금 터지지 않았나. 영향이 있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기동쌤은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미드필더만 무너진 게 또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울이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간 거는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루카스 실바 선수가 잘하는데 어쨌든 스탯을 조금 더 쌓아줘야 되는 그 시간은 됐다. 왜냐면 일류첸코 혼자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루카스 실바가 터져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반대편 사이드예요. 조영욱 선수와 김진야 선수와 임상엽 선수와 그리고 그 이선에 있는 강성진 선수와 이 기타 등등의 있는 선수들이 일류첸코가 보여주고 있는 만큼의 모습, 링가드 선수가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습을 스탯적인 생산력적인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조영욱 선수한테는 많이 아쉽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선적인 무브를 하기 위해서 김진야 선수를 윙포드로도 이제 올려서 써보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수능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건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야잔 선수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성용 선수도 돌아올까라는 믿음 아래 미드필더진은 황도현 선수도 복귀를 했고 뎁스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유일한 걱정은 뭐냐? 골을 못 넣어. 이제 이선에 있는 공격진에서 스탯 생산력을 단기간에 올려줘야 된다. 이게 담보가 안 되면 상위 스플릿에서 서울이 힘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고 예측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서울 팬들이 지금 조영욱 부르짖고 있는 이유고, 루카스 실바 선수한테 그래도 이젠 터줘야지, 그래도 이젠 너가 넣어줘야지라고 하는 이유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우리 한번 칸수 매겨보시죠. 그리고 약간 이제 아까 책상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떠올랐는데, 이제 책상, 내가 공부하는 책상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주말에 잠깐 집에 갔다 온 사이에 여기 학교에서 토익을 봤어. 들이 여기다가 구멍을 막 파놓고 간 거야. 약간 낙서해놓고 낙서를 존나 해놓고 간 거야. 근데 집중이 안 되는데. 낙서하고 갈 수 있어. 낙서하고 갈 수 있는데 학교 측에서 그럼 책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책상을 안 바꿔주는 거야. 낙서 그 칼로 컴파스를 파는 거 알아요? 그걸 존나 해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왔다 감 써놓고 갔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공립 학교니까. 학교는 국가 땅인데 그냥 사단법인이 들어와 있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영향이 지금 좀 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서울 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네 번째 경기가 울산과의 홈 경기입니다. 37라운드예요. 그리고 시기상 37라운드는 뭐죠? 우승 확정이 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쵸. 근데 어디서요? 우리 홈그라운드에서요. 지금 영어 보고 제2탐구 보고 나는 지금 서성한을 가냐 서영고를 가냐 중경외실 가냐가 걸린 지금 중대한 탐구 과목을 앞두고 있는데 저 앞에 울산은 나 의대 붙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수능장에 소리 질러. 나 지금 최저 넘겼어. 나 이제 의대 가서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나 고려대 의대를 가야 되나 세브란스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 어이구야 얼마나. 아니 근데 주장도 울산이 의대 가는 게 그렇게 싫어? 팬분들 반응이 그렇다고요. 이제 컴퓨터를 부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어? 칸수 매겨볼까요? 네. 우승 한 칸이죠. 한 칸이죠. 네. 현실적인 목표는 3등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ACL 엘리트를 갈 수 있는 그 기준을 3등까지로 그냥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고 봤을 때 한 5칸? 5칸. 5칸. 저는 4칸? 아까 우리가 문제로 꼽은 거 있잖아. 조용도 안 터지고 루카스가 뭔가 증명해야 되고, 근데 뭔가 그게 터질 것 같지가 않아서 불안하다는 거지 내 말은. 저는 어쨌든 광주한테 그때 3대1로 졌잖아요. 네. 그 지면서 여기서 파워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내려왔어요 좀. 저도 거기서 약간 믿음 깨졌어. 파워 커버가 좀 떨어진 것 같더라. 그래도 4칸. 4칸? 그럼 4칸으로 갑시다. 평균 치니까. 아로파는 양보할 수 없는 곳이죠. 아로파는 전 7칸 봅니다. 저도 7칸. 네. 7칸은 가능성, 파서빌리티의 영역일 뿐이고 가야죠. 재수하기 그러니까 가야죠. 아로파는 소신 지원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소신 지원인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어. 반수를 해도 여긴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최저는 무조건 여기 채워야 된다. 그치. 무조건 이 대학까지 가야 돼. 왜냐면 상스 고사장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성적을 내야만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씨 전략 한 줄 평. 일단 원정 2연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아로파에 굉장히 가까워진다. 왜냐면 아로파를 경쟁할 권인 강원과 수원을 원정 2연전을 해놓고 포항과 울산 홈에서, 왜냐면 포항과 울산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못 풀었던 영역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과 수원에서 잘 풀어놓고 이 뒤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전략으로 치면 내가 자신 있는 국어를 잘 받아놓고 수학까지 잘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영어에 좀 약해? 그거는 국어와 수학에서 점수 난 걸로 100분위를 한번 상쇄해보자. 이런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강원과 수원, 우리가 또 강원이랑 수원한테 올해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그걸로 그 좋은 흐름 가져와서 여기서 점수 따놓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김천은 제일 마지막에. 김천 원정은 뭔가 걸려있으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군경팀을 38라운드 상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채 6년이 되지 않았어요. 상주종합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김천전에서 뭐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 생각엔. 네. 근데 수원 어웨이가 좀 걸리는 게 서울의 수원 3세판 법칙이라고 있는데 네. 서울과 수원 팀이 4번을 만나잖아요. 그 그러면 한 번은- 그 3번을 좋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 그 마지막 4번째에서 한번 미끄러지는 징크스가 꽤 높은 확률로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불안한 팀이에요. 매번 만나서 수원 팀을 수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필승 전략은 강원, 수원, 원정, 그러니까 첫 두 과목을 무조건 잘 풀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네. 우리 팀 FC 서울 얘기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 포항이 이제 어떤 학생입니까? 엉덩이 힘이 굉장히 뚝심 있는 학생입니다. 포항은 어쨌든 지원 자체를 많이 못 받는 집이에요. 약간 중산층의 집에서 헌책방에서 참고서 뒤지고 기출문제집 뒤지고. 근데 학교 가니까 갑자기 여기 있던 그 전북이랑 그 울산이가 와가지고 야 그거 좋아 보인다? 내가 5만 원에 살게 하면은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던, 사물함 열었는데 내 필기노트 없어지고 5만 원짜리 지폐 간장 놓여져 있던.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 학생이 그러는 와중에도 묵묵하게 공부를 해요. 네. 보란 듯이 성적을 또 잘 받아와. 그러니까 모두에게 약간 쟤 조금 엄친아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순수 공교육으로만 올라온 이 친구. 근데 그래서 이 친구 지금은 중산층이지만 네. 몇 년 전까지는 가세가 상당히 기울었었어요. 아버지가 빨간 딱지를 붙었어요.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인강 들어야 될 태블릿이 갑자기 팔려 있고 그러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에선 약간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스쿼드를 구색을 갖출 정도의 구단의 방향성과 그런 게 좀 확립이 돼가지고 이 기둥쌤의 이탈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그거를 이제 잘 메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앞두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머리가 좋은 기본적으로 친구여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다행인 게 EBS 강사님이 오셨어. 평가원 출신이잖아. 또 태버지는 TSG 평가원 출신이에요. 평가원 출신이네. 그치. 수능에 대해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라서. TSG는 평가원이다. 그거 좋은데요? 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유형을 딱딱 집어주는 올해 트렌드는 이거다. 이 친구가 또 이제 그러니까 부족한 살림에 이 수능으로 대학 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수시가 있습니다. 논술도 있고 정시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 세 개를 다 준비해야 돼 지금. 맞아. 아침도 나가야 되고 FA컵도 결승에 가 있습니다. 음. 이 병행해야 되는 게 조금 변수를 작용할 수 있다. 정말 잘 가르쳐 주셨던 GD 스터디 선생님이 이제 서울로 가셨죠. 그럼 이 빈자리를 누구로 메꿀 것이냐? 아빠가 평가원에서 그 문제 내시는 분 불렀어. 그 선생님 저희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학교 안에서 그 우승컵들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야 여긴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러면서 이제 만지고 계세요. 이렇게 쓱쓱 먼지도 이렇게 후 털면서 모교 출신이야. 모교 출신이어가지고 모교 출신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먼지 툭툭 털면서 잘 지냈어? 너도 여전하구나. 그래서 많이 컸네. 야 좋다. 이러면서 아유 좀 너무 급하게 불러가지고 죄송해요. 이거 뭐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포항 제철이 부르면 와야죠. 거기서 이제 그냥 끝났어요. 일단 학생도 믿음이 가. 거기서 모두가 다 근데 뭐 달라질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던 거 해야죠. 거기서 이제 또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3월 모의고사 일단 똑같아요. 서울의 그 GG 스터디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포항은 작년 수능에서도 2등을 했고 재작년 수능에서 3등을 하는 애예요. 걔가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물론 공부 잘했을 수도 있죠. 기본빵이 있는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또 태아 쌤이 와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봐. 한번 우리 잘하잖아. 그래서 믿음을 이제 북돋아 준 거지. 나도 널 잘 알고 너도 널 잘 알아. 우리 서로 잘 알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 7승 3무 1패를 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 로베는만 24점을 벌어요. 그러더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물함에 5만 원 넣고 필기노트 가져간 학생 봤어요. 어디 있어요?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하스고사장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포항 팬과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3월 모의고사였죠. 6월 모의고사 여기서부터 이제 포항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태아 쌤도 좀 고생을 하셨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태아 쌤이 잘못 가르쳤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진짜 꾸역꾸역 문제를 풀어왔어요. 포항이 올해 XG 값이 리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결국에 완델손 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그 균형이 이제 좀 파해가 됐다고 해야 되나? 거기 완델손 선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면 대체제 없이 이제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렸던 상황이니까 거기가 좀 이게 삐걱삐걱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까 말했던 조르지 선수 모든 거를 앞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조르지 선수가 적응을 못하고 좀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6월 모의고사 들어와서 근데 물론 이게 개망한 건 아니에요. 2라운드 로빈이 그 연패 6연패를 떼고 로빈만 보면 4, 5, 2 그냥 로빈만 보면 17점을 땄어요. 4승 5무 2패를 했어 2라운드 로빈에서. 그러니까 5연패가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냥 1등급 맞았던 친구가 2등 그러니까 2.5등급 정도 맞은 거예요. 그냥 한 과목 빵꾸 나가지고 한 3등급 나온 거? 약간 1, 2, 4 1, 2, 4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6월 모의고사의 흐름이 9월 모의고사에도 이어지는데 그 연패 과정이 이게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막판부터 이제 9월 모의고사까지 그 여름에 힘들었던 그 과정, 내가 문제를 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게 깎아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출제 경향에서 그 너무 더웠던 그 여름 앞에서 내가 주요했던 그 방식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갖고 결국 조금 삐걱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3월 모의고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했다. 스태미나는 높은 축구를 하는데 뎁스가 얇아요. 그죠. 뎁스가 얇죠. 아까 말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에 포항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축구를 너무 못해서 그런 거냐? 뭐 그건 아니에요. 태았으면 틀렸냐? 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땐 이 5연패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팀이 5연패를 하면은 와, 이 팀은 어떻게 이기냐? 약간 이길 방법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못해야 5연패를 하거든? 근데 내가 포항의 5연패를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운이 안 맞아서 5연패를 하냐? 그래 얘네 왜 지지? 왜 또 지지? 아니 그러니까 질 경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잘해. 나쁘지 않게 하는데 뭔가 끝나면 져 있어. 그러니까 그 이 경기력을 봤을 때 이 5연패가 수치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수치지만 막 파멸적인 경기력적인 부진은 아니었단 말이지. 결국에 이제 이동희 선수나 이호재 같은 주축 선수들 빠지고 완델손 선수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부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하 감독님, 그러니까 박태하 태하 쌤이 결국에 어떤 해결책을 갖고 왔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그 9월 모의고사 마지막 즈음에 좀 효과를 봤던 게 젊은 선수들로 이제 과감하게 변화를 한번 줬었죠. 원래는 황인재 선수가 6월달에 국가대표 갈 정도로 폼이 되게 좋았거든요. 갑자기 팀이 무너지면서 본인도 같이 무너진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아다리 안 맞게 강현무와 이태석을 트레이드를 해버렸어요. 강현무는 원래 잘했지만 황인재와 이제 윤평국을 믿고 맡기고 보냈는데 그랬더니 골키퍼가 흔들려 버리네. 근데 다행인 거는 세컨키퍼 윤평국이잖아요. 잘 막아주고 있어. 이 리그 1 강등권에서 치던 골키퍼 데려오면 적어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은 박태하 선생님께서 결국에 조르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너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술을 좀 바꿔주신 것 같아요. 조르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조금 좋게 얘기했던 거라면 정말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9월 모의고사에서 반등을 했다. 리그에서 이제 마지막에 2승 1무를 했어요. 그 상대 팀들이 이제 인천, 강원 여기 한 이 팀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수원FC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인천과 강원 최근에 사실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 팀들이죠. 강원도 많이 내려왔죠. 수원FC도 많이 내려왔죠. 많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그 6월 모의고사에 비하면 좀 내려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태아쌤이 해답을 찾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고사에 가서 한번 검증은 더 해봐야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스프링 라운드에서 이 입시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는데 일단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과목이 수원FC입니다. 국어.
이 가장 최근에 붙었던 팀이에요. 네. 최근 3라운드 이내에 붙었던 팀이에요. 수원FC. 예. 그때 전에 비겼죠. 그때 우리 포항은 달라졌음을 증명해야 된다. 포항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입시 전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 포항이라는 선수, 이 학생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어요. 논술의 신입니다. 논술로 대학을 여러 번 보냈던 친구예요. 예. FA컵 하면 떠오르는 팀 두 개가 뭡니까? 수원과 포항이죠. 예. 그 포항 올해 또 결승에 갔습니다. 지독하게도 또 서울을 만나서 접해고 5대1로 논술 하나만 이기면 그날만 이기면 우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최대 라이벌 울산이에요. 그 포항 팬한테도 그 자문을 구했잖아요. 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울산만 잡으면 된다. 포항 팬의 한 주평 울산만 잡자.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결국에 이 말이 뭐냐? 수시로 대학 가자. 그 포항 팬을 서원님이 울산만 이기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드랍더비트님께서 채팅창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4등을 해야지 4등 이상을 해야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엘리트 진출 자격이 주어져요. 예. 그러니까 울산을 잡고 리그에서 다른 팀한테 다 져도 좋다 이거야. 예. 무승부를 해도 좋다 이거야. 울산만 잡고 기분 31만 추가. 기분 좋게 울산만 잡고 4등만. 그러니까 최저. 그게 최저예요. 포항한테는. 논술 최저가 4등인 거예요. 그럼 울산을 잡으면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리그에서 울산을 잡으면. 그렇지. 네. 그 울산을 언제 만나냐 포항이. 언제 만납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난다. 야, 수학 시험을 수학 진짜 수학으로 최저를 맞춰놓고 11월 30일 날 논술 그 수시 전형을 통과하면 포항은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로 갑니다. FA컵으로 아침을 노리자 울산만 이기자 수학 영역 최저만 맞춰놓자. 그게 언제냐? 35라운드 울산을 상대로 하는 포항 홈 경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울산만 잡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의적인 것은 예. 이 FA컵 결승 단판도 포함이 되지만 35라운드에서 울산을 잡는다면 만에 하나 울산을 잡는다면 예. 포항의 4등 위로 갈 확률, 안정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질 뿐더러 포항의 1년 농사의 가장 큰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울산의 우승을 저지하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35라운드에서 덜컥 포항이 울산을 잡아버린다? 예.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로 울산만 이기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이거는 같아요. 포항 팬이 공인해준 포항 팬이 한 말입니다. 포항 팬이 공인해준 입시 전략이에요. 자기 팀에. 그래서 점수 매겨볼까요? 우승. 우승은 이제 저도 1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포항까지는 아직 1위인 것 같아. 아챔. 저는 진짜 높아요. 높게 봅니다. 6칸 정도 봅니다. 저 7까지. 저도 7. 6에서 네. 7. 7. 오케이. 뭔가 포항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의외로 근데 뭔가 아챔은 지금 수시 전형이 남아 있어서 높은데 어. 아로파권은 의외로 6점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어. 생각하는 게 어. 아싸리 아챔 가서 컨텐더 근처까지 가거나 만약에 수원FC전 울산전에서 뭔가 삐끗하잖아? 금방 추격당해서 아로파도 못 가는 상황이 왜냐면 나올 수 얘는 있다.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서 힘들어. 근데 수시도 망했다? 그렇게 되면 정시에서 힘을 못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얘는 이제 아챔 옆에다가 반에서 유의한 수시 파이터임. 강원이 사실 제일 예상을 못했죠. 강원 작년에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낙제 학생이었습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예. 나머지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윤정환의 K리그 사간도스는 강원 FC였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님, 윤정환 선생님은 너무 공부 잘하는 학생과는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환 선생님은 1등급을 유지하게 해줄 자신은 없어. 하지만 4등급 맞고 5등급 맞던 학생을 2등급까지 맞게 해주는 데는 약간 도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 강성태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김병지, 병버지, 결단, 판단력 이 단장으로서 많은 의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쇼앤프루브하지 않았습니까? 김병지 단장 맞죠? 예. 단장이 대표이사. 대표이사. 어쨌든 김명지 대표가 치맛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되게 요란해요. 좋은 쪽으로 요란한 치맛바람이긴 한데 어. 좋은 쪽으로 발휘 됐어 올해. 강원은 올 시즌에 팀을 진짜 잘 만들어 왔어요. 사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작년에 11등 했던 팀인데, 그리고 윤정환 감독님 솔직히 기대감이 그렇게 큰 감독님은 아니잖아요.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잖아요, 모두가. 네. 근데 이 선생님이 각 잡고 한 팀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에 수석 코치가 정옥쌤. 말로만 듣던. 여기는 선생부터 조교까지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면서 뭔가 한 끗 부족한 팀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 5등급 맞는 애야? 그래, 우리 한번 노력해보면 너도 2등급 맞을 수 있어. 난 그거 잘해. 해서 예상외로 경기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성적은 잘 안 나왔어요.
경기력에 대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3월 모의고사에는 4승 3무 4패 15점을 땄는데 사실 더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라운드 로빈에서 이 야구를 정말 1라운드 로빈, 2라운드 로빈 그 모든 거를 다 야구한테 공을 집중시키면서 너무 잘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3라운드 로벨 9월 모의고사 가기 전에 야구가 떠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은 야구만 있는 팀이 아니었다. 이상원, 양민혁 그리고 황문기 그 세 명의 시너지를 가지고 우리 야구가 없지만 코바체비치 이 활동량이 많은 공격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물론 다른 공격수들은 다 망했어요. 코바체비치는 뚝배기 괜찮던데요? 나름 이적 직후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근데 최근에 조금 침묵하는 경향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본 고사장에 그러니까 스플릿 라운드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상원이 12득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올해 트렌드 한물간 스타 강사의 부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선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원 선수 굉장히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굉장히 이 선수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 근데 강원까지 가는 걸 보면서 많이 돌아간다. 강원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구나 라고 내심 생각을 했어. 그냥 우리가 다 틀린 거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틀렸음을 증명한 시즌이 아닌가. 우리가 흔히 보던 축구 양민혁이 10득점을 하고 이상원이 12득점을 하는 세계관 대체 어느 세계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 세계죠. 24년 K리그죠. 그렇죠. 양현준이 셀틱을 간 것까지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배출한 선수가 양씨가 또 나왔어. 그럼 뭐 흔히들 뭐 짜편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수 있잖아. 약간 양현준의 재림. 양현준의 재림, 제2의 양현준. 근데 양현준 넘어버렸죠. 지금 스탯과 이적할 예정인 팀이.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원이. 그래서 올해 강원이 몇 득점을 했냐? 58득점. 야. 현재까지 리그 최다 득점입니다. 공격력이 내가 미쳤어요. 맞아도 그만큼 내가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축구를 하던 팀이니까. 그러나 그러나 강원은 58득점을 했지만 50실점도 했습니다. 공격력도 강하지만 수비도 불안한 점은 있다. 그리고 이 50실점은요. 수원FC와 함께 리그에서 최다 실점 공동 2등입니다. 그리고 이 수비력의 불안의 원인은 백의 조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영 선수가 이제 이탈하면서 그 강투지와 황문기 선수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 조합이 바뀌었었죠. 그리고 왼쪽 사이드에서 송준석 선수가 잘해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기회를 받아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신인급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는 조금 불안감이 노출됐었고 근데 이거를 조합을 김강국 선수랑 김희석 선수의 조합이 전반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김희석 선수가 이제 5월달에 부상으로 이탈하고 나면서 이 중앙에서도 조합이 조금 틀어진 감은 좀 있다. 김동현도 전역 직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유연 선수도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강원에 통나무를 들고 있죠. 이유연 선수가. 파트너가 흔들림에 따라 이유연 선수도 같이 조금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 김희석 선수가 잘해주다가 9월에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부상으로 빠졌어요. 대구전에서. 근데 결국에 이 강원도 뎁스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강원은 정말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기까지 뒷심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더 남들보다 더 많은 차력쇼를 해야 돼요. 왜? 투자 대비의 성과를 낸 게 맞다라는 뜻은 결국에 그 투자했던 그 뎁스가 얇다라는 뜻이잖아요. 갖고 있는 그 무게가. 근데 대안을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이상원 선수랑 양민혁 선수가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상원 선수와 양민혁 선수의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유인수 그리고 정한민 선수, 김경민 이런 선수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민이 그나마 퍼포먼스가 제일 괜찮았는데 하지만 그마저도 부상이에요. 상수와에 비교하면 또 변수가 너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원이나 양민혁 같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진짜 불의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경고 누적이 있을 수도 있고 결장을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했을 때 강원은 상위 스플릿에서 과연 리그 전반기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죠. 그게 3라운드 그러니까 9월 모의 평가에서도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입시 전략을 살펴봐야 되는데 울산과 서울, 김천, 수원FC 그리고 포항까지 이제 상위 스플릿 고사장에 왔습니다. 자 상대 전적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수원FC를 빼면은 단 2승을 거뒀어요. 2승 1무 9패. 2승 1무 9패를 했어요. 패율이 너무 높아요 이게. 그래서 상위 스플릿 고사장에 왔는데 근데 딱 들어보니까 여기 일진 형들이 너무 많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일진 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위 스플릿에서 어떤 준비를 해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 팀을 상대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그런 전술을 갖고 와서 한번 붙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 FC가 승점 55점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오히려 상위 스플릿 고사장에서는 힘을 좀 못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상성상으로. 상성상으로. 저는 결국에 수능이라는 걸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에게 추천해주는 입시 전략. 22년도 강원의 수능을 한번 복귀해라. 22년도에 강원 상위 스플릿 들어갈 때 4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상. 네.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지만 마무리할 땐 6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를 한번 더 복귀를 해야 된다. 강원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이 풀었던 문제를 오답 노트. 타산지석 삼아서 오답 노트 삼아서 이번에는 그러지 말기를 한번 다짐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2승 1무 9패를 했던 이 팀들 간의 경기도 한번 오답 노트 돌려봐야 된다. 그죠? 예. 강원은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 강원까지는 그래도 컨텐더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 그러면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을까. 3칸. 저도 저 3칸. 칸. 근데 저는 강원 정도면 아침은 5칸 줘도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포항 7칸이었던 어. 이유는 FA컵이 껴 어.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아로파. 아로파 아로파는- 8칸 줘야죠. 깔고 가야 돼요. 못 가면 실패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니까 물론 문제들은 산적해 있지만 보이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말했잖아. 오답노트 잘 돌려가지고 결국 강원도 이 상수 고사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원은 이게 진짜 수능일 수도 있는 게 결국 내년도에 예산을 타오고 내년도에 시즌을 준비하려면 올 시즌에 아로파 이상의 성과를 내줘야 돼요. 그렇지. 관중수만으로는 그게 다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를 해주세요라는 근거를 성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최소한 4등 이 정도를 해서 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이만큼 해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도 토트넘 가고 하는데 우리 내년을 위해서 좋은 선수 수급해야 된다. 예. 예산 주세요. 우리 성적으로 증명했잖아요. 뭐 예산뿐만 아니라 스폰서도 물어볼 수 있고. 예. 그럼 스폰서도 물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에게는 힘들지만 무조건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 됐다. 그러니까 상위 스플릿은 강원에게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얘네만큼 지금 중요한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 성적이 그렇게 안 중요해요. 여기는 그죠? 사관학교 준비생이어가지고 음. 일단 여기 있는 팀 자체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정정근 선생님 U20 준우승 감독입니다. 물론 서울 이랜드에서 실패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분 뭐라고 하죠? 그 사관학교에서 약간 그 교관?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야. 어. 이분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수능 강사가 아니라 공무원 강사. 공단기. 그렇네. 공단기. 공단기. 이 사람은 그 수능 강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시생을 위주로 하는 강의에서 강점을 보였던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수능을 가르치려고 하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 김천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 지금 공격 진영 패스가 가장 좋대요. 2등을 마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크로스 지표도 3등이래요. 예. 그리고 뭐 전형적으로 그냥 팀원들의 체급이 좋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교보제 그러니까 우리 교재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잘 풀어내고 있어요 문제를. 그래갖고 체급 축구를 했고 체급 축구가 통했고. 예. 그래서 3평, 6평, 9평 모두 다 준수하게 예. 봤어요. 그래갖고 뭐 1라운드 로빈에서는 21점, 2라운드 로빈에서는 19점, 3라운드 로빈에서는 16점을 봤는데 예. 이 김천이란 학생은 3모, 6모, 9모 순으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었어요.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어차피 난 사관생도니까 특별하게 동기부여 물론 프로 선수들이니까 동기부여는 있겠죠. 하지만 남들보다는 좀 여유로운 환경에 있다. 그러니까 뭐가 걸려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뭐 선수들의 뭐 개인 수당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예. 팀적으로 뭔가 사활이 걸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까지의 김천은 그랬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조규성 있던 시즌에 초반에 막 리그 1등하고 그런 시즌에 강등을 당했어요 김천이. 예. 그 시즌에 비교해 봐도 초반에 올라갔던 파워 커브가 많이 꺾이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그 우승 컨텐더라는 거 말 다 했죠. 그 정정용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사이드 라인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넣어주고 마무리하는 이 과정 있잖아요. 네. 그 정말 단순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축구. 그거를 김천의 지금 현재 선수단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천 5기가 전역하고 후반기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동경, 김대원, 이동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뭐 김천은 사간 생도니까 뭐 편하게 할 수 있어도 다른 팀들은 김천을 꼭 잡아야 돼요. 왜냐면 김천한테 지는 것만큼 지금 이 상해 스플릿에서 혼란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경우에 그게 가장 큰 경우. 김천한테 지면 상해 스플릿에서 큰 혼동에 빠질 겁니다. 그 팀은. 그러니까 김천을 빨리 예.
야 사관 너 사관학교 간다며 축하해 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몸 잘 지내고 차라리 그리고 김천한테 지는 팀들은 김천이 나보다 위에 있길 바라야지. 네. 김천 밑에 있던 팀들은 김천이 내 네. 경쟁자들을 잡아주길 바라야지. 그리고. 그지. 네. 여기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대신에 이제 김천 5경기 남았죠? 네. 매 경기 5팀의 응원을 받게 된다. 그지. 울산전 이제 포항 팬, 강원 팬, 서울 팬 모두들 이제 김천을 응원하게 되고 모든 라운드가 다 그렇게 될 거다. 나만 아니면 돼. 그치. 진짜. 빠르게 입시 전략 해볼까요? 네. 입시 전략 몸성이 전역해라. 네. 우선 근데 저는 꽤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전 6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4칸에서 5칸? 6칸. 아챔 0. 여기 옆에서 사였습시다. 얘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다. 생도 확정. 울산 현다이. 울산 현다이. 우리 울산 학생 홍명보 선생님께서 7월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일주일 후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 이후로 좀 흔들리긴 했지. 네. 흔들리긴 했는데 어쨌든 판곤 쌤을 모셔왔고 판곤 쌤이 큰 기조를 안 바꾸면서 팀을 잘 수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서 살짝 삐끗했던 그 모습들을 잘 수습하면서 지금 다시 리그 1등 팀으로 이제 넘어왔다. 그리고 2등이랑 지금 승점 차이가 꽤 나요. 5점이요. 5점이 나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9월 모의고사를 정말 잘 봤다 판곤 쌤이. 올해 울산은 그냥 모든 부분에서 경기를 되게 잘 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도 잘 봤고, 그죠? 그리고 9월 모의고사도 잘 봤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도 잘 봤고, 모든 지점에서 되게 잘 봐냈어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를 23점, 7승 2무 2패로 치러냈고, 6월 모의고사에서 그 이제 명보쌤이 떠나면서 약간 팀이 흔들리면서 15점을 땄는데, 이것도 말했다시피 그냥 1등급 받을 학생이 6월 모의고사에서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잠깐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원래 기본빵 하는 친구인데 네. 그냥 심리적으로 흔들려가지고 3등급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어지면 큰일이었는데 다행히 수습하러 온 판곤쌤이 왕의 공부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9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3월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 좋은 성적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7승 1무 3패로 22점을 따냈습니다. 2라운드 로빈도 사실은 뭐 망했다고 하지만 3패 이상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망했다 하더라도 결국 2패 3패 3패네. 이거지. 나 2등급이야 망했어. 왜냐면 이 친구들 1등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걔는 3패가 망한 팀이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울산 같은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명보쌤이 떠난 이후에 아까 말했다시피 멘탈을 수습하지 못했으면 큰일이 날 뻔했으나 예. 어쨌든 판곤쌤이 와서 그 멘탈적인 부분은 잘 수습을 했다. 예. 왜냐면 다른 거는 뭐 특별히 건드릴 필요가 없던 학생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울산의 지표를 약간 읽어드리자면 이 울산이라는 학생 교실에서 가장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친구다. 네. 리그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팀입니다. 중앙 지역, 공격 진영, 전방 패스 지표 다 1등이에요. 코너킥 리그 2번째. 물론 뭐 공격을 많이 몰아쳤으니까 나오겠죠. 페널티 에어리어 내 슈팅 2위. 그냥 가두고 팼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기를 주도했다. 울산은 되게 재밌는 게 얘네는 문제풀이가 막히면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의 개념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규가 막혔어? 야 그러면 아타루로 해. 아타루가 막혔어? 야 그럼 고승범으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접근 방식을 다르게 빠르게 변형해가면서 문제를 쏙쏙쏙쏙 맞추고 있다. 예. 실제로 주민규 선수가 부진하고 있죠. 지금도 실제로. 근데 어쨌든 강원에서 잘하던 야구 선수를 영입해 옴으로써 여름방학을 잘 보낸 거죠. 그건 울산 입장에서 여름방학을 잘 보내면서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한다고 하는 평이 있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야구 리그에서 3개의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적 이후에. 예.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골을 못 넣을 때 야구 선수가 골은 넣어주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야구도 침묵을 했어요. 그러면 아타로도 골을 넣고 그 다음에 고승범도 열심히 잘 해주고 있고, 그런 이선의 모습, 아라비지 선수도 와서 잘 적응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그 울산 팬 중 한 명이 검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해도 내신 그동안 잘 쌓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 친구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의 그게 과정이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또 회복할 수 있었고, 어쨌든 그 회복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이게 하도 맞아가지고 맷집이 키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울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비진의 노쇠화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전설의 장수생들이에요. 예. 전설의 장수생들이고 이 사람들은 수능을 그냥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서울대 그러니까 연대 의대 간 선수 애들인데 어. 네.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서 수능 다시 본 애들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야 올해 문제 출제 기조가 어떤지 한번 볼까 하고 와가지고 야 그래도 감각 익히려면 수능 계속 봐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사장이 들어온 애들이라서 그 정우영 같은 선수한테 너 늙어서 축구 못하지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김기희, 김영건 같은 선수한테 너 늙어서 축구 못하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걸 증명한 게 윤일록이거든요. 윤일록한테 너 이제 늙어서 축구 못하잖아 했는데 아니야 문제풀이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돼. 우리 내가 못하는 곳은 FC 서울뿐이야. 공격 지향적인 문제풀이 말고 우리 수비 지향적인 문제풀이를 하면 나 윤일록도 풀백으로 문제를 풀면 잘 풀 수 있다. 봐라. 오른쪽 풀백 지금 느낌 안 좋지. 예. 근데 내가 이 풀백 지향 쪽으로 문제를 풀면 이 울산이 부족했던 부분을 내가 풀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면서 이제 윤일록으로 풀백 지향 쪽인 문제를 푸니까 오른쪽 울산의 수비 뎁스가 문제였는데 예. 윤일록이 그거를 또 상쇄를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일단 갖추고 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어.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이 좋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리그에서 53득점을 하고 36실점을 했다라는 거는 네 수비진이 늙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아니에요. 얘네들은 전설의 장수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진이 진짜 늙어서 문제가 되려면 FC 서울처럼 망해봐야 돼요. 어. 얘들은 전설의 장수생이야. 스타 강사들이 문제 풀러 온 거예요. 얘네 컴넷 말대로 올 시즌에 36실점 했는데 최소 실점입니다. 근데 득점은 53득점 했어요. 리그 최다 득점 2등이에요. 수비진이 늙었다고 칩시다. 그 뒤에 조현우 선생님이 계십니다. 태양이 네. 너는 김영건과 김기희를 뚫을 수 있어. 하지만 나 조현우까지는 못 뚫을 거리라는 팀이 그러니까, 너무 강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이 상위 스플릿 고사장에 왔던 모든 팀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킬러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울산은 다른 팀들에게 그 킬러 문제 도전하는 팀들에게 또 강력한 해답을 내려줘야 되는 팀이고 문제를 내야 되는 편이죠 울산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울산을 상대하는 팀들이 노려볼만 했던 거는 사실 울산의 뒷심 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와 같은 거였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그거를 노려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2년 전에 청산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2년 연속 우승을 했고 예. 울산은 이제 이 자리까지 왔으면 이 고사장에 1등으로 들어왔으면 1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팀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울산 전문가 롤 만화 작가님의 지적해주신 바에 따르면 윤일록이 물론 풀백에서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문 우측 풀백 전문 요원이 없어요. 이제 윤일록 다음으로 나온 선수가 최강민이고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블로거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못 나오고 계시죠? 그런 거 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윤일록이 터진다, 경기력적으로 슬럼프가 오거나 예. 뭐 경고 누적 같은 결장 이슈가 있다 그래서 치면 뭐 체력적으로 힘들어진다거나. 그리고 체력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부진이라도 생기면은 이 오른쪽 수비가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거 하나 빼고는 울산은 뭐 입시 전략 하스에서 대전한테 썼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해라. 울산은 빠르게 두 과목에서 1등급을 맞아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승리를 해놔야 돼요. 예. 그 뒤로는 아침 차약하고 외국 시험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수시도 있어. 팝업도 봐야 되고. 어. 울산 우승 8칸? 전 9칸 봅니다. 9칸. 9칸 오케이. 꽤 높게 봅니다. 이제 우승을 못하면 실패야. 근데 이제. 그 아침 10칸이죠. 10칸이죠. 못 갈 수가 없죠. 그 어. 아로파는 당연히 10칸이고 이거는- 여기는 아로파는 그냥 옆에다가 그냥 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써있어요. 원섭이 아깝다. 아니, 여기 그래가지고- 영어로 합시다. 여기 그냥 쓰지 마. 원섭이가 아깝다. 그 넣을 필요가 없다. 아니 지금 울산이 아로파를 갈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요. 말이 안 돼요. 여기까지 이제 상수도 아우 전략 입시 설명에 맞춰봤고 그냥